저는 이번에 서울 물리 과목 임용 응시했고요. 그리고 재학 초수로 4학년 다니면서 공부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컷은 컷 플러스 18점이었고 2차는 컷 플러스 14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등으로 합격했습니다. 2차 합격은 사실 1차 때 컷보다 점수가 좋았어서 2차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긴장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1차 합격은 합격 발표 나는 날에 늦잠을 자가지고 좀 뒤늦게 확인했는데, 확인하고서 가족한테 얘기하니까 다들 축하 전화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한창민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임용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때가 10월, 11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사에 가서 조교님이랑 상담을 갔는데, 조교님이 한창민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셔서 물리는 무조건 한창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노량진 현강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다들 인강으로 많이 들으시던데 저는 스스로 좀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노량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한창민 선생님이랑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워낙에 창민쌤이 인프라 같은 거나 스터디 같은 것도 잘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제가 의욕을 잃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영상을 다 보니까 워낙에 다들 잘 설명해 주셔서 약간 좀 덧붙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특관에 초반에 열심히 참여를 하다가 후반에 잘 참여를 안 했었는데 1차 시험을 보면서 그게 되게 후회가 됐던 게, 특관에 있는 문제랑 진짜 똑같이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안 외우고 머리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지만 특관이랑 똑같이 나온 문제를 못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를 못 풀었던 게 굉장히 아쉬웠고, 만약에 제가 재수를 하게 됐다면 특관을 엄청 열심히 썼을 것 같습니다. 북행파 스터디라고 조별로 각자 조원들이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서 좋았던 문제들을 가져와서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하나씩 문제들을 수합해서 만드는 스터디가 있었는데, 그 스터디에서 본인이 가져온 문제를 직접 다른 스터디원들한테 설명해주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문제들도 막상 설명을 하다가 또는 스터디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를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개념이 확실히 잡히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창민쌤 수업이 끝나고 바로 실행되는 토요 스터디와 짝 스터디가 존재하는데요. 거기서도 그날 배운 내용들을 스터디원들에게 서로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주는 과정이 저에게는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혼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많이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물리도 교육학도 과학교육론도 아닌 한국사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사 시험을 봐야겠다는 걸 까먹고 있다가 1월에 현강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아 맞다, 한국사 시험도 봐야 되지 하면서 1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1차 시험 한 달 전에 있는 마지막 한국사 시험에서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임용고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용 시험 공부를 하시기 전에 미리 한국사를 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희같이 이과 학생들은 한국사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미리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1, 2월에 겨울방학 때 미리 한희수 선생님 교육학 수업을 한번 들어놓고 8, 9월쯤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미리 교육학의 기초 개념들을 좀 익숙해져 놓고
그리고 요약 정리도 한번 해놓고 하는 게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 4월에는 그냥 한창민 선생님 커리 따라가면서 물리 개념들 맛보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월이 교생 실습 달이어서 5월 한 달은 거의 공부를 못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창민쌤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교생 실습 기간 동안 아예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현강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라도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고 하면서 뭔가 감을 잃지 않고, 그리고 계속 뭔가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다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강을 들었었더라면 5월쯤에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7, 8월에 방학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쯤부터 기출을 처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특관 공부를 하면서 특관을 써도 이게 시험에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출을 풀어보고 나서 특관을 써보니까 특관에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쓰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썼던 특관이 1월부터 7월까지 썼던 특관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민쌤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1년 내내 중에 가장 실력이 빠르게 올랐다고 느껴졌고요. 기출 풀이 시작하면서부터가 진짜 임용 공부의 시작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출풀이 시간이 지나면은 실전 모의고사 주간이 되는데요. 실전 모의고사 때에는 제가 창민쌤 문제 검토하는 검토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창민쌤은 문제 완성도를 올리려고 검토팀을 만드셨고, 제가 그냥 자원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검토팀에서 문제를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가 잘못됐는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문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복습이라던가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이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팀 참여했던 게 저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이 사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엄청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좀 헤맸던 것 같은데, 저는 실험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창민쌤이 만들어주시는 실험 스터디가 되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창민쌤 강의실 옆에 실험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서 실험 기구도 다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기구들도 그때그때 배치해 주시고, 2차 시험이 원래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되게 막막한 기분이 들었지만, 실험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실제로 시험에 나올 법한지 이런 게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시험 중에 수업 실현을 가장 잘 봤었는데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잘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념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과연 실제로 시험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면서도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의욕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출 단계에서 기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캥거루 스터디에서 미리미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뭔가 이 개념을 학습했을 때 이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와닿아서 더 공부하는 데 의욕도 생기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캥거루 스터디 그리고 토요 첨삭 문제들을 풀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개념을 공부하고 특관을 위주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토요 첨삭이나 캥거루 스터디에서 푼 문제들을 바탕으로 그 문제들의 어떤 개념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면서 특관을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어떤 개념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좀 가닥이 잡혀서 일주일마다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법보다도 창민쌤이 밴드 같은데 의욕 올리는 글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공부하는데 흥미를 잃지 않고 의욕을 이어나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본인이 취미생활 같은 게 있으시다면 공부하는 기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취미생활도 즐기고, 그리고 너무 공부에만 빠져서 괴로워하거나,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게 쉬엄쉬엄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놀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식힐 구석을 한 군데쯤은 만들어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미생활이 당구장 가는 건데 1, 2월 달에 특관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당구장을 가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때 1, 2월 달에는 특관을 되게 열심히 참여했고 매번 통과도 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했다면은 중간에 쉽게 지쳐서 포기하고 쓸 것 같은데, 창민쌤이 계속 꾸준히 주말마다 교단에 서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러 학원에 나오고, 그리고 같이 스터디했던 분들이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만들어 주신 같은 스터디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